자,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쉬었더니 어땠어요? 좀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어제 푹 쉬었습니다. 좋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푹 쉬게 해드려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어저께 또 갈비 뜯어 먹었다 이 얘기가 또 하루 종일 나왔어요. 할머니들을 후원하라고 준 돈으로 윤미향 의원이 막 갈비 잔치를 벌이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공소장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을 받아서 공소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서 1억 37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 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를 보면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돼서 뭐 2015년에 갈비집 그리고 뭐 과자집, 뭐 삼계탕집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마사지 샵에서도 9만 원이 결제됐다. 마사지 샵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계좌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요가 강사비나 뭐 과태료 이렇게 적혀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대표의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계좌 이체된 내역도 나와 있고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잠깐만요. 종합소득세 납부 이렇게 기재가. 종합소득세 납부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세금인데. 네, 그래서 이게 입에 개인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게 기재가 됐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딸 계좌로도 돈을 이체한 사례가 여러 번 나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윤 의원은 이제 행사 경비나 공적 업무, 복리후생 비용 등으로 공금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미 공소 사실이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일단 적혀져 있는 내용이 보면은 뭐뭐 갈비에서 26만 원, 네. 또 뭐뭐 과자점 뭐 얼마, 그다음에 삼계탕 얼마, 뭐뭐 푸시업이 이제 마사지 발 마사지 받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곳은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판공비 비슷하게 이게 사용하는 어쨌든 윤미향 의원의 개인적으로 그- 쓴 거래요? 이거 해명을 보면은 복리후생 비용이라고 네. 한 부분이 있기 복리후생 때문에 비용? 네. 그래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할머니들과 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참 특이하네요. 만약에 복리후생 이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복리후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윤미향 의원이 화를 내는 지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적 소지가 좀 있어서 이런 식의 또 분노는 조금 맥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선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남하고 화천대유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네.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네. 배임과 뇌물 혐의로 검찰이 구속이 됐는데 이제 윗선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수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유 전 본부장이 김민결 회계사, 정민홍 변호사와 함께 사업자 선정 업무와 사업자 수입 배당 구조를 결정을 했고 주주 협약서 작성 등을 주도한 것으로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셀프로 한 것이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갔는데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이외에 윗선이 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중요하고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해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공사 자체 업무였으니까 이제 성남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유동규 씨 혼자 했느냐, 네.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도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확인돼야 될 것 같고 또 야당 측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제 서로 간에 같이 어떤 뇌물죄를 범했다고 할 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박영수 특검이 그걸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지사하고 유동규 씨도 경제적 공동체다 뭐 이런 식으로 엮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일단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이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마침표가 찍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결재란이 있었고 서명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던데. 네, 그리고 인사권 부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불사조처럼 팍 솟아 오르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유동규 씨 구속될 때 그 범죄 사실란에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이 배임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뇌물죄는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네. 배임죄는 한 4천억 정도 이름이 들어가 있다. 뭐 그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아직 안 됐죠? 자, 좋습니다. 자,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배임이 된다면 과연 이재명 지사도 배임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어제 국감 했었었는데 뭐 아주 대장동 때문에 난리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가 국감 이틀 차였는데요. 이제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돼야 됐는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피켓과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에 대한 피켓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서 네. 여당이 이 부분을 거부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행이 빚어졌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오후에서야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 쪽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짚고 야당 쪽에서는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짚고 있어서 네. 지금 이게 그리고 또 다른 국토위 이 부분이 아니라 뭐 국토위, 정무위 이 부분에서 벗어난 상관없는 국감장에서조차 이 부분이 계속 정쟁거리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제 행안위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는 조건으로 정대택 씨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는 조건이요? 네, 마스크를 벗는 조건으로 이제 정대택 씨 증인을 철회하는 조건과 이게 합의를 하면서 정대택 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네. 자, 정말로 이게 이 대장동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그냥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50억 클럽 명단 이것도 사실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뭐 도보 시위, 1인 도보 시위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또 원희룡 지사는 항입 서한도 검찰에 보내고 본인도 또 1인 시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좋습니다. 자, 국감 얼마나 잘 될지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기자하고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기자님 고맙습니다.